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재명이 정말 난리 났네요.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난리 났습니다. 얼굴이 똥색, 사색 뭐 이런 상황인데요. 광주로 급히 달려가가지고 지금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우리 장기전 준비합시다 이러네요. 장기전 준비합시다. 이거는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암시를 지금 준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주요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최소 3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에 8명 중에 3명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3명이 있다라는 거죠. 뭐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5대3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채널 A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어떤 논평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 3명이라면요. 일단 가장 유력한 인물은 김복형. 제일 확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요 3명이 유력하다 그러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여기서 플러스 1 하게 되면 김형두까지 들어오는 거죠. 김형두까지.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재명보다 문재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문영배, 이미선이죠. 요거는 문이 이제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두 사람 다 부산, 경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각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인용 안 될 바야 아예 그냥 8대 0으로 각하를 주자. 이런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현재 정영식 재판관 뭐 등등이 8대 0 각하를 열심히 주장한다라는 그 일부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5대 3이 되든 뭐가 되든 인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각하 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계선 이런 사람들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각하가 되면은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그 국회에서 다시 또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재명 지금 봐서는요. 각하될 경우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각이면 완전히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 기각이 더 좋아요. 그런데 기각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잖아. 모든 것을 다 올라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문에 다 담아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러자면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판결문 자체가 또 거대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후에 그야말로 내전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헌재로서도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법이 각하다. 그것도 각하도요. 몇 대 몇 각하가 아니고 8대 0 각하가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저쪽 이제 뭐 어쨌거나 성향적으로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도요. 일단 그걸 무성부 정도로 볼 가능성도 큰 거죠. 무성부 정도로. 때문에 각하설이 절대로 그게 그 허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유력한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이게 이제 오늘이겠죠. 소집 최상목 탄핵 논의하나. 탄핵은 지금 금기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나서 더 이상 탄핵을 안 했어요. 저들이. 탄핵해보니까 지지율이 막 폭락하는 게 지금 보였었잖아요. 한동안. 이재명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던 이재명도요. 지지율이 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됐거든요. 다시. 이거 탄핵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재 안에 6명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응? 최성목 탄핵 못한다라고 다들 봤잖아요. 이걸 한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헌재 내부가 어떤 것인지. 못하는 이유 5대 3이라면 지금 방법이 없다. 자, 이런 이야기들. 신변 보호를 지금 받고 있죠. 이재명. 자신에 대한 암살설이 지금 나돌자 몸조심 엄청나게 한다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부산에서도 그거 뭐 목에 그 칼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우리가 봐서는 그게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 건도 있고 했어요. 각별히 몸조심을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사진 찍힐 때 보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보이죠. 경호원들입니다. 자, 장기전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그 탄핵 찬성 집회하다가 60대 한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거기 조문 가면서 지금 광주 쪽에서 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체력 보존하고 장기전을 대비하자.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겠죠. 장기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간단치 않다.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탄핵 재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토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요. 대충 막 그냥 신문 쪼가리 그냥 오래 붙여가지고 올리면은 그냥 땅땅땅 인용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가보니까 완전히 그게 지금 아닌 거야. 현재는. 그 상황이 그때하고 너무도 많이 다르죠. 일단은 분위기도 다르고 언론 보도하는 것도 그때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때는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몰렸고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팩트 체크란 이름으로 소위 이제 선동 아닌 그 일반적인 팩트 뉴스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또 지금 열혈 투쟁을 또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도요. 뭔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 구속 취소된 겁니다. 이게 가장 컸어요.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판사들은요. 법적으로 너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요. 지기현 판사 정말 나라를 구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좌파들 개딸들은 지기현을 올려놓고요. 척살 1호 정도로 이렇게 보더군요. 지기현을. 예.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올곧은 판사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던진 그 판사와 함께 두 사람 정말 큰일 했습니다. 예. 윤 탄핵 여전히 안개 속 4월 선고설도 솔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선거 날짜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점칠 필요 없다. 이건 점치는 것하고 똑같다. 나중에 어쩌다 맞아도 그게 맞아서 맞은 게 아니다. 어쩌다 맞는 거예요. 소 뒷발에 뭐 이렇게 밟히는 식으로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현재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이번 주 금요일 21일은 확실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네요.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거 날짜를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늦춰질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인정을 해요. 거기다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 거야. 이대로 계속해서 늦춰지면은 이미선하고 문영배 이게 퇴임 날짜가 지금 가까워오잖아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탄핵 정족수도 뭐 못 맞추겠지만 그쪽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제 유리한 우시한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 여론도 많이 또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고 여론 지지율도 더 올라오겠죠. 원래 이제 나쁜 일이 올 때는 더 나쁜 일이 함께 오잖아요. 좋은 일이 올 때도 또 같은 좋은 일이 막 와요. 자, 대통령에게 드디어 역전의 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이어가고 있고요. 평결을 언제 하느냐? 마지막 평의를 평결이라 그러는데요. 평결하고 바로 그냥 선고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날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선거 후 폭풍 최소화 위해 만장일치 예상도 있다. 만역 임명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한덕수 탄핵 선거 등이 변수죠. 만역 임명을 그닥 이렇게 열을 안 올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요즘 와서 갑자기 부쩍 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부가 민주당 뜻대로 지금 안 돌아간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자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현재 재판관들 중에 2명 정도는 친척 뭐 혹은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둘이가 있어요. 이들이 정보를 과연 주지 않았겠느냐. 입국 닫고 있었겠느냐. 이제 거기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난 건 확실하죠. 자, 초조한 야당 당연히 초조하겠죠. 지금 6명을 못 맞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만역 임명 총력전을 펼친다. 이들이 지지율 떨어져도 좋다. 일단 탄핵 인용은 시켜야 된다. 이거죠. 지상명제죠 이게.
자, 헌재가 변론 재개하면 마흔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넣고 고심. 요거 제가 누리 PD가 얼마 전에 한번 논평을 내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만역이 들어오면 대통령에게 인용을 때릴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대신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이게 기간이 늦춰지거든요. 잘만 하면은 문형배 이민선을 아웃시키고 난 뒤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이익이 되는지 유리한지를 잘 계산해야 된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그걸 선뜻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략적 어떤 판단 중에 가장 중요한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역을 놓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느냐. 그러니 서로 하나 주고받고 하는 거죠. 저쪽 민주당은 만역 임명하라. 그거 하나 주고 대신에 변론 재개하자. 연장시킨다. 서로 간에 이제 노림수는 달라요. 이재명 측은요. 만역을 임명하자마자 곧바로 선고를 하는 걸 원합니다. 포함이 되는 상태로. 그리고 만약에는 그러면은 변론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파일을 준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모든 그 영상 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테 던져주고 집에서라도 혼자서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 24시간 뭐 공부해서라도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허용되면 안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마흔역 임명 말라 안 하면 내란 세력, 여야 최대형 압박. 자, 마흔역 임명을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지금 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 이것은 일치된 어떤 목소리입니다. 어쨌거나 쌍권청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동의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만 어떻게 잘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마흔역의 재판관 지위 임시로 부여해달라.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시겠죠? 마흔역을 임명 안 하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시로라도 그거 이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헌재에다가 가처분을 접수했습니다. 헌재가 이걸 또 결정을 내릴 텐데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이거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을. 지금 헌재가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이걸 그냥 덥석하고 물어줄 가능성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최상목 당장은 마 임명 계획 없다. 국무위원들도 강한 반대 기류. 윤 대통령 선고일 못 정한 채 헌재 평의만 거듭하고 있다. 평의를 거듭하지만 했던 말이 새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평결을 못하는 거야. 평결을 그냥 평의에서 더 나올 이야기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못하고 질질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의 이제 확고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마흔역 합류된 또 어떤 변수가 생긴다. 근데 다소 또 시간이 또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이거 마흔역의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라도 부여해달라라고 지금 바짓가랑이 잡고 지금 늘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급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이기는 그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후 통첩했다. 내일까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 대행의 대행체제도 모자라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급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매일같이 8.7km씩 도보 행진을 하며 탄핵을 외쳐도 허망한 구호는 길거리로 흩어질 뿐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날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고일이 이번에 이 선고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 사망이 되겠죠. 자, 아무리 연끌을 해도 탄핵을 위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모을 수 없었던 문형배 대행에 긴급한 SOS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 마흔역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애절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형배 대행의 헌재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 이제 남은 것은 탄핵 기각이냐 각하냐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사법부 결정의 승복을 밝혀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공은 전부 이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자, 의인 3명이 현재 존재한다. 3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나머지 5명을 다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대0 각하설이 절대 이게 허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각하라고 하는 것은 문영배, 이미선, 여기 정계선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그냥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설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런 3분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기각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각해버리면 이게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또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이왕이면 각하보다 기각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하로 만일에 다시 국회로 가버렸을 때는 이때는 국민의힘 내부 단속을 시작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훈계로 불리는 몇 명이 이탈한다거나 뭐 안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8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각하보다는 기각이 좋은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재명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잡은 대어를 놓쳤다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각하되고 난 이후에 직무 복귀한 이후에 한 달 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때 계엄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반국가 세력 뭐 등등 이것을 완전히 그냥 발본색원해야 되겠죠.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